네, 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비욘드 미트, BYND입니다. 최근에 이 회사 주가가 정말 하루 만에 127%가 넘게 폭등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그래서 오늘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 그러니까 최신 주가 움직임이라든지 회사 부채 관련 소식, 재무 데이터, 그리고 이 대체육 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요. 이 놀라운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이면의 현실은 어떤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의 진짜 속사정, 재무 상태나 시장 환경, 또 미래 전망까지 좀 다각도로 파헤쳐 보는 거죠. 네, 목표는 이 정보들을 잘 엮어서 비욘드 미트의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런 투기적인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역시 주가죠. 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뛸 수가 있었을까요? 주신 자료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부채 구조 조정이 좀 중요해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비욘드 미트가 최근에 가진 빚, 그러니까 약 11억 달러 정도 되는 부채를요, 새로운 채권이랑 주식으로 교환하는, 흔히 말하는 부채 스와프를 단행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당장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좀 잠재우고 또 이자 부담도 줄이는 효과가 있긴 했죠. 아,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게 되니까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그러니까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좀 정리하려고 한 건데 이게 오히려 기존 주주들한테는 좀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회사가 그만큼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주가 폭등으로 연결이 돼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만한 요인 같은데?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부채 스와프랑 지분 희석 우려가 나오니까 이 회사 펀더멘털이 아직도 불안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아졌고요. 이게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파는 이 공매도 세력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먹잇감으로 보였던 거죠. 실제로 자료를 보면요. 이 결정 이후에 공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서 유통되는 주식수의 무려 63%에 달하는 정말 기록적인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63%요? 와, 상장된 주식 10개 중에 6개 이상이 공매도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전례 없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비율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숏스퀴즈의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숏스퀴즈라는 게 이제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할 줄 알고 주식을 빌려서 팔았는데 오라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요.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빨리 그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하거든요. 이걸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려는 수요가 확 몰리니까 주가가 더 가파르게 치솟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비욘드 미트처럼 공매도 비율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약간의 매수세만 붙어도 이런 숏스퀴즈가 터지기 아주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약간 도화선에 불만 붙이면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럼 그 도화선 역할은 누가 했을까요? 자료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던데요. 네,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요.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 이 비욘드 미트의 비정상적인 공매도 비율 정보가 막 퍼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노리고 집중적으로 매수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약간 예전 게임스톱 사태랑 비슷하게요.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다시 사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주가 폭등에 완전히 기름을 부은 거죠. 아, 전형적인 숏스퀴즈 시나리오군요. 네. 흥미로운 건 자료에도 나오지만 비욘드 미트가 과거에도 예상보다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을 때 그때도 공매도 물량이 많아서 주가가 막 60% 이상 급등하는 숏스퀴즈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할까요? 이야,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빚 갚으려다가 공매도 타겟되고 그걸 또 개인들이 역이용해서 숏스퀴즈를 만들고 근데 이런 투기적인 움직임과는 좀 별개로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 자체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재무 자료들을 보면 이 화려한 주가 뒤의 현실은 상당히 좀 어두워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이 투기적인 거래의 거품을 싹 걷어내고 회사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계속되는 매출 감소란 정말 끔찍한 수준의 수익성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 2분기 자료만 봐도 순수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 줄었고요. 더 심각한 건 순이익률인데 이게 마이너스 49.10%입니다. 마이너스 49%요? 잠깐만요. 그럼 물건을 100원어치 팔면 49원씩 손해를 본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네, 그렇죠.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인 거죠. 그럼 현금은 괜찮나요? 이렇게 계속 돈을 잃으면 버틸 현금이 중요할 텐데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채 스와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꽤 큰 빚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이면 장기적으로 회사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정말 안 좋군요. 그래도 이 식물성 대체육 시장을 거의 처음 열었던 회사인데 강점 같은 건 없을까요? 자료에 스왓 분석 내용도 있던데 그걸로 좀 더 균형 있게 볼 수 있을까요?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 보는 거요? 물론 강점도 있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비욘드 미트는 이 시장의 거의 퍼스트 무버로서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아직도 많이들 알죠. 그리고 실제 고기 맛이랑 식감을 비슷하게 만들려고 계속 연구 개발하는 능력? 이 R&D 역량도 분명 중요한 자산이고요. 네, 브랜드랑 기술력은 있군요. 네, 하지만 약점이 너무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취약한 재무 구조, 계속되는 매출 감소, 엄청난 영업 손실, 높은 부채,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연구 개발이나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매출이 좀 늘어도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고비용 구조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제 성장세는 꺾였는데도 여전히 흑자를 못 내고 있다는 거, 이것도 아주 부정적인 신호죠. 강점도 있지만 결국 돈을 못 벌면 소용이 없으니까 약점이 더 커 보이는군요. 혹시 외부 환경에서 기회를 좀 찾을 수는 없을까요? 시장 트렌드라든가? 기회 요인도 없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건강이나 환경, 또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이 대체육 시장 자체에는 긍정적인 요인이죠. 이 트렌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또 비욘드 미트가 최근에 전략을 좀 바꿨어요. 예전엔 무조건 매출만 늘리려고 했다면 이제는 비용 줄이고 수익성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이건 생존을 위한 올바른 방향 전환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기회를 살리려고 해도 외부 위협 요인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 경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위협 요인이 정말 거셉니다. 자료에도 잘 나와 있지만 가장 큰 위협은 역시 경쟁 심화예요. 임파서블 푸드 같은 직접 경쟁자도 강하고 네슬레 같은 엄청 큰 식품 기업들도 자체 브랜드 만들어서 막 들어오고 있고요. 심지어 타이슨 푸드처럼 원래 고기 팔던 전통적인 육가공 업체들까지 이 시장에 들어왔으니까요. 이건 완전 전쟁터죠. 경쟁이 정말 치열하군요. 네, 그리고 소비자들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큰 위협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비쌀 때는요,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비싸고 또 가공 과정이 좀 복잡한 대체육보다는 그냥 싸고 익숙한 진짜 고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거 너무 가공된 식품 아니냐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좀 퍼지고 있고요. 맛이나 식감 문제도 아직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맥도날드 같은 큰 식당이랑 파트너십 맺는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잘 안 나오거나 오히려 협력이 줄어드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시장에서 입지가 약해지는 위협 요인입니다. 들어보니까 회사 내부 재무 문제도 심각한데 외부 환경, 특히 시장 상황이랑 경쟁 구도도 정말 숨막힐 정도네요. 그 자료 중에 포터의 파이브 포시스 분석인가요? 그걸로 시장 매력도를 분석한 내용이 있던데 그걸 보면 이 산업이 얼마나 힘든지 더 명확해질 것 같네요. 그게 산업 경쟁 강도, 신규 진입 위협, 공급자 힘, 구매자 힘, 대체제 위협 이걸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 포터 분석 결과를 보면 비욘드 미트가 처한 어려움이 더 잘 보입니다. 우선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 강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경쟁자들이 너무 많고 시장 성장은 둔화되니까 한정된 시장을 놓고 가격, 마케팅, 신제품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기는 좀 어떤가요? 진입장벽 같은 건 좀 있나요?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돼요. 뭐 브랜드 인지도를 쌓고 전국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유통망을 까는 데는 돈이랑 시간이 꽤 들긴 하죠. 근데 이 식물성 단백질 가공 기술 자체의 문턱은 예전보다 좀 낮아져서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나 돈 많은 대기업이 언제든 뛰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것 같은데 그 대체제 위협은 어느 정도인가요? 바로 그 대체제의 위협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게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대체제는 다른 대체육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싸고 어디서든 쉽게 살 수 있고 우리한테 익숙한 진짜 동물성 고기예요.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비싼 대체육 대신 그냥 가성비 좋은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사는 거죠. 아, 그게 가장 큰 경쟁자군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대체육 맛이나 식감에 만족 못하고 또 건강에 좋을 줄 알았는데 초가공 식품이라는 비판도 나오니까 이것도 큰 위협이고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등을 돌리면 정말 답이 없을 텐데 그럼 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구매자들의 힘은 좀 센 편인가요? 구매자의 교섭력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워낙 다양한 브랜드랑 제품이 쏟아져 나오니까 소비자들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요. 가격 비교도 쉬워졌죠. 그래서 특정 브랜드에 충성하기보다는 그냥 가격 싸거나 행사하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마트나 식당 같은 큰 거래처들의 힘도 세고요. 반면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교섭력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뭐 콩이나 완두콩 같은 핵심 재료 가격이 오르내리긴 하지만 공급처를 좀 다양하게 바꿀 여지는 있어서 다른 요인들보다는 압박이 덜한 편이죠. 종합해보면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가장 큰 경쟁자인 동물성 고기는 여전히 막강하고 소비자들은 가격, 맛, 그리고 가공식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런 거군요. 확실히 팬데믹 초기에 건강, 환경 때문에 불었던 열풍은 이제 좀 식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들을 툭 관통하는 핵심적인 흐름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팬데믹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 막 부풀었던 기대감이나 수요가 이제 엔데믹이 되고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비싼 가격, 기대에 못 미치는 맛과 식감, 또 초가공식품 논란 같은 거에 부딪히면서 확 식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고스란히 비욘드 미트 실적 악화로 이어진 거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 그러니까 주가 폭등의 배경, 회사의 취약한 펀더멘털, 그리고 식어가는 시장 환경까지 이걸 다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비욘드 미트의 최근 주가 폭등 현상, 이걸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비욘드 미트 주가가 127% 폭등한 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오른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합니다. 극단적인 수준의 공매도 비율, 무려 63%라는 아주 특수한 조건이랑 마침 또 부채 구조 조정이라는 이벤트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터진 지극히 투기적인 성격의 쇼스퀴즈 악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회사의 실제 가치와는 상관없이 시장의 수급 논리나 특정 세력들의 움직임 때문에 주가가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요동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기적인 움직임 이후에 비욘드 미트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면 생존 자체가 가능할지 좀 의문인데요. 현재 비욘드 미트는 그야말로 생존 모드에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고 어떻게든 수익성을 개선해서 일단 살아남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된 거죠. 하지만 앞서 분석했듯이 경쟁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소비자 반응은 차갑고 재무 상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불확실한 길이 예상됩니다.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좀 예측해 보자면 크게 한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긍정적 시나리오인데요. 안타깝게도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음으로 평가됩니다. 회사가 지금 추진하는 비용 절감이나 수익성 개선 전략이 아주 성공적으로 먹히고 또 새로 내놓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예상외로 대박을 쳐서 재무 상태가 좋아지고 주가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경우죠. 이건 거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중립적 시나리오인데요. 실현 가능성은 보통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일단 부채 수합 같은 걸로 당장의 현금 부족 위기는 넘기고 파산은 면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렇다고 시장 점유율을 의미 있게 늘리거나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는 데는 결국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망하지는 않지만 그냥 낮은 주가 수준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장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정적 시나리오고요. 유감스럽지만 자료 분석 결과로는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으로 가장 높게 나옵니다.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손실나는 거 감당하지 못해서 추가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데 실패하고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가치를 거의 인정 못 받고 아주 싼 값에 다른 큰 식품 회사 같은 데 팔려나가는 경우죠. 분석 결과를 보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파산 아니면 헐값 매각이라니. 와, 이건 정말 좀 암울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비욘드미트 주가의 움직임에 참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비욘드미트 주가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하는 그런 가치 투자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정말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투기 영역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포함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화려한 주가 급등 이면에 숨겨진 회사의 근본적인 재무 위기, 그리고 이 대체육 산업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아주 냉철하게 파악하시고 정말 극도의 신중함으로 접근하셔야 할 겁니다. 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비욘드미트의 정말 드라마틱했던 주가 폭등 현상과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하고 또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뜨겁고 투기적인 분위기가 강해도 결국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그걸 둘러싼 산업 환경을 냉정하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욘드미트가 처한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이랑 치열한 경쟁 구도를 고려했을 때 이 회사 같은 식물성 대체육 기업이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다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요. 단순히 비용을 줄이고 마케팅을 잘하는 걸 넘어서서 과연 어떤 혁신적인 돌파구가 필요할까요? 어쩌면 맛, 가격, 그리고 건강에 대한 우려라는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나 제품 개발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이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